큰 테마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펠빅 링이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펠빅은 말 그대로 하지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힘과 상지에서 내려오는 무게감 혹은 어떤 중력 이런 부분들이 교통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좌우에서 오는 이 밸런스가 이쪽과 이쪽에 있는 저쪽의 반대편에 있는 이 펠빅 링이 정확하게 잘 유지가 돼야만 뒤틀림이 생기거나 어떤 디스펑션들이 생기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일리움의 움직임을 만들어 놓는 힙 조인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할 거고, 또 펠빅의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펠빅과 관절을 이루는 세이크럼이라고 하는 엉치뼈의 무브먼트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크럼은 스파인이 뿌리고요. 그죠? 스파인에 세이크럼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힙 조인트는 로우 스트리미티죠. 그래서 이 다리와 척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펠빅이 움직여지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변화들에 있어서 이 동그란 펠빅 링이 그대로 잘 원형으로 뒤틀림이 없이 유지가 돼야만 펠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링이 깨진 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게 평가고, 그 깨진 거를 다시 원형으로 잘 만들어주는 게 중재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스파인의 움직임, 스파인의 어떤 짝 운동, 그 다음에 로우 익스트리미티, 특히 힙 조인트나 앵클이나 니 조인트에서 갖는 어떠한 우리 제뉴 발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휜다리에 대한 부분들, 역학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만 펠빅을 온전하게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파인의 무브먼트는 크게 4개입니다. 그죠? 크게 4개예요. 플렉션, 익스텐션, 사이드 밴딩, 그러니까 플렉션, 익스텐션, 사이드 밴딩, 그리고 로테이션. 이 4개밖에 없어요. 모든 스파인의 무브먼트는 서비컬부터 세이크럼까지 무브먼트는 이 4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잊어먹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스파인의 무브먼트는 4개예요. 이 4개에 따라서 이 4개의 움직임을 갖는데, 스파인은 하나의 어떠한 모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커플 무브먼트를 해요. 짝 운동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뭐 타입 1, 타입 2로 나누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세이크럼도 우리 뒤쪽에서는 6가지 디스펑션, 6가지 무브먼트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엔 그것도 4개의 모션이에요.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플렉션, 익스텐션. 이게 답니다. 근데 그 무브먼트 속에서 커플 포스가 일어나는 속에서 그 커플 포스를 보상하기 위한 그 윗분절이나 그 아랫부분에서의 보상작용들을 다 이해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스파인의 무브먼트를 이해하고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펠빅의 구성을 하고 있는 이 펠빅 거들의 펠빅 링이라는 원형의 힘을 잘 유지하려면은 그 커플 모션을 또 이해를 하셔야만 세이크럼의 움직임에 따른 일리움이나 힙 조인트의 모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하지에서 올라오는 힙 조인트 때문에 일리움이 움직여지는 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힙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무브먼트는 플렉션, 익스텐션 6가지 모션이 일어나죠. 크게 7가지, 서컴덕션까지. 근데 우리가 주로 대상하는 사람들, 우리의 대상자들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모션은 뭐 얀다가 얘기하는 로우 크로스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리도 잘 돼 있지만, 결국 힙 조인트에서의 그 조인트 자체 디스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콕사 바라와 콕사 발가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바깥 구분이 돼 있냐, 안 구분이 돼 있냐,
피머 헤드의 4개의 각도가 몇 도여야 하는데 이게 틀어졌고, 뭐 안테 버전이 돼 있고, 리트러 버전이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휜다리가 발생되는 경우, 무릎에서는 큐머슬이라고 하는 쿼드리셉스의 VMO와 VL의 언밸런싱 때문에 나타나는 무릎의 무너짐, 회전, 파텔라의 트래킹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뉴 발굼, 제뉴 바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는 발목에서는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혹은 패스 바라, 패스 발가, 이런 모션 때문에 하지에서의 정렬이 틀어지고 그 정렬에 펠빅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게 훑은 건데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메디알 아치가 무너졌어요. 족궁이 한쪽 귀 무너졌어요. 양쪽 귀 다 무너졌어요. 패스 바라가 된 거죠. 프로네이션 풋이 된 거예요. 프로네이션 풋이 되면서 발이 무너지니까 그 위에 딸려 있는 니 조인트는 안으로 모이겠죠. 안으로 무릎의 파텔라가 모이면서 X다리 모양새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피머는 어떻게 돼요? 인터널로 돌죠. 인터널로 돌게 되면 펠빅은 안테르 틸팅이 돼요. 그러면 스파인은, 룸바는 로도시스가 생기고, 이런 역학적인 관계의 발목, 무릎, 고관절, 그 사이에 껴있는 펠빅, 그 위에 있는 룸바까지의 그 역학의 관계를 따로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거를 다 링크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연관성에 대해서. 네가 평발은 아니지만 한쪽 발의 아치가 조금 더 낫네? 너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봤더니 펠빅이 이쪽이 한쪽이 더 돌았네, 앞쪽으로. 그럼 펠빅에 뒤틀림이 생겼으니까 뒤쪽에 있는 세이크럼은 뒤틀림이 생겼을 거고, 그 위에 있는 룸바는 됐을 거고, 밴딩이 됐을 거고, 소라식은 어떻게 돼 있을 거고, 서비컬은 어떻게 돼 있을 거고,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를 크게라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펠빅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치료가 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그렇고 저희 학회에서 강의하는 펠빅 코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펠빅 그 자체만을 봐요. 내용 자체가 펠빅의 어떤 디스펑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라는 거를 소개하죠. 이미 발생된 어떤 문제를 찾아서 치료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환자를 치료할 때 나는 발생된 원인,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증상을 일으킨 원인이 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고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어떻게 추론해 가야 하는데,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펠빅이 틀어졌어.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파, 골반통이 왔어, 힙 조인트가 아파, 버턱이 아파. 그게 왜 그렇게 됐는데 를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런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다루기에는 사전적으로 그러면 이런 증상이 일으킨 펠빅이 벌어진 것들부터 먼저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왜 원인이 이렇게 됐을까를 반대로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게 소통을 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 비대면 강의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좀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어휘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 남기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해서 남겨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펠빅 링이라는 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지와 스파인의 역학의 관계까지 이해를 하셔야만 펠빅을 마스터하실 수가 있다. 그 부분이 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간단하거든요. 왜? 움직임이 그만큼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그 조금 일어난 거를 잘 찾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빅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하면서 나름의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